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주동,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맨날 트럼프입니다. 이제는 이제 트럼프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이런 말도 하기가 좀 힘든데, 자 오늘은 이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이 EU의 주류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이제 유럽에서 건너오니까 미국인들 이제 위스키, 와인 너무나 가격이 비싸져서 못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영민 매니저, 문제는 유럽연합이 달라졌고요. 네. 이 정도 하면 이제 수그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또 치고 나갈 것 같거든요. 지금 유럽연합도. 그럼 판 커지면. 근데 이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또 방위비 문제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워낙 좀 날선 이제 갈등이 또 있었다 네. 보니까 지금 관세 문제에 있어서도 일단은 EU는 강경 대응 쪽으로 네. 이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루이비통 이제 모에 헤네시 그룹에 이제 아르노 회장이 재산이 지금 뭐 불똥 튀었죠. 수십조 원이 네. 지금 날아갔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미국인들이 프랑스산 와인하고 위스키를 못 마셔요. 못 마시게 됐어요. 네. 만약에 진짜 200% 관세 부과한다면 네. 수출을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 200% 관세 부과한다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 오늘 EU를 대상으로 굉장히 날선 발언을 좀 쏟아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언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또 EU 쪽에서는 협상하자, 협상하자라는 네. 이제 코멘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가 시행되기 전까지가 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치고받고 일단 강대강으로 싸워야 협상의 이제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4월 2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러설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오늘도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긴장감이 이제 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관세의 영향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예. 특히 또 어제 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현대로템이 네. 또 상승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또 양자 관련된 네. 종목이라든지 서서히. 이런 기술주들은 그야말로 이제 미래 신기술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관세 폭탄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가 있자.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좀 철저하게 이 관세의 무풍지대를 이제 좀 탐구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 좀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4월 2일까지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 있자.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준호 매니저. 원래 이제 자기가 보기에 좀 이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네. 유럽연합이 막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좀 트럼프도 화가 났는데 당장 또 이제 뭐 협의하자 이러다가, 근데 유럽연합이 계속 이렇게 판을 키우면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요? 근데 사실 일기 때와는 좀 다른 게 네. 사실 뭐 캐나다랑 또 멕시코, 캐나다도. 뭐 중국도 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맞대응 카드가 나와지고 있고 강대강 기조로 계속 가고 있고, 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유럽연합도 이게 집권 초기에 막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인다라는 건 알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유럽 쪽에서도 맞대응을 하면은 미국 경제에도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유럽도 안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 또 이제 지난번에 마법의 카드처럼 트럼프와 또 이제 유럽연합의 또 이제 대통령들이나 뭐 총리들이나 아니면은 EU에서 같이 극적화해? 네. 통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또 극적 타결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있다. 오히려. 4월 2일까지는 그래도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기 했으니까.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협상의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유럽도 캐나다도 멕시코도 중국도 당연히 이제 막대응 카드로 강대강 기조로 처음에는 갈 수밖에 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통화를 통해서 물밑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 조치와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의 어떤 양보와 또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낸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저는 어느 정도 4월 2일 전후로는 극적 타결, 그리고 4월 2일 날 진짜로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4월부터는 오히려 서서히 더 좀 좋다. 안정을 좀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4월 2일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노이즈들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3월 달, 남은 3월 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피난처 안에서 조금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르노 회장이 좀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요? 아무래도 왜? 아르노 회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걸 정말 많이 어필을 했는데 네. 이번에 완전히 좀 뒤통수를 또 세게 얻어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200% 관세 부과한다라는 게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에 그냥 부과한다는 거나 모에 마찬가지예요. 샹동이잖아요. 모에 거기서 샹동. 겨우 네. 뭐 거의 와인이라든지 위스키를 샴페인. 거의 대부분 다 네.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샴페인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루이비통 그룹에 가장 좀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네. 아르노 회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이제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극적 화해 때 나오는 상승 탄력도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피난처나 아니면은 본의 아닌 단타 트레이딩 맞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4월 2일까지는 뭐 이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 변동성. 자, 이런 가운데 영민 매니저 일발을 가야 되는데 네. 단타 칠 종목입니까? 아니면 피난처입니까? 피난처의 피난처. 종목을 이제 좀 네.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시장에 한 줄기 빛 같은 종목, 어? 한빛 레이저라는 한빛. 종목을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지금 이제 관세의 무풍지대, 사실 이제 기술주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이제 미래의 꿈을 이제 키워가는 네.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이라든지 그렇죠. 뭐 CXL이라든지 양자. 이런 쪽의 예. 이제 이슈들이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또 소개해드렸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굉장히 좀 네. 좋았었으니까 오늘 또 후속주로 한빛 레이저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원래 이제 산업용 레이저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레이저를 어떤 분야에 이제 많이 썼냐면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쪽에 많이 썼어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타면은 자동차 1년 번호가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레이저로 다 각인을 하는 거예요. 마킹. 네, 마킹하는 네. 거. 그게 이제 이 기업의 이제 가장 주요 매출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오테크닉스가 지금은 정말 위대한 이제 레이저 장비 기업이 네. 됐지만 처음에 이오테크닉스가 했던 게 반도체 칩에 삼성 일렉트릭 그거 이제 각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마킹하는 거 마킹, 네.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기업에서 지금의 훌륭한 이제 네. 이 장비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빛 레이저도 거의 비슷해요.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쪽에 이런 이제 마킹, 각인 이런 거에서 이제 주요 매출이 네.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요 회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이저 기술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반도체 쪽으로도 시장력을 확대하고 있다. 피롭틱스나 캠트로닉스나 지금 한빛 레이저도 거의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 부문에서 이제 이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이 유리기판 이슈가 워낙 좀 강해지다 보니까 유리기판에 이제 TGV라든지 그 다음에 유리기판을 이제 절삭하는 한미 반도체도 이 원래 마이크로소우 기술을 이제 장비를 또 하는 게 이제 본업이었기 때문에 톱이요, 톱. MSVT 네. 장비 만드는 게 이제 원래 본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아마 곧 유리기판 이제 절삭하는 이 장비를 곧 출시할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식의 이제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기판 가공, 특히 스크라이빙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리기판을 나중에 이제 절삭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코닝에서 이제 유리를 이제 들여와가지고 이걸 먼저 절삭을 하고 나서 뭔가 이제 기판으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삭과 관련된 이제 장비를 누가 이제 공급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한빛 레이저가 관련된 이제 기업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라이빙이라든지 이제 커팅 기술, 이 레이저를 가지고 유리를 정말 정밀하게 이제 쪼개는 이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PCB 기판이라든지 혹은 이제 실리콘 기반의 이제 여러 기판들의 소재가 유리로 이제 대체가 되고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리 인터포저까지 이제 소재가 이제 대체가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이제 반도체 이제 패키징이 결국 이거는 이제 차세대 패키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열에서 이제 상당히 좀 내성이 이제 강한 소재들을 자꾸 채택하게 되고 선폭이 이제 계속 좁아지잖아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선폭을 좁힐 수 없으니까 위로 계속 쌓아 올리는 쌓아야죠. 거거든요. 이제 HBM도 결국 D램을 위로 쌓아 올린 거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로파워 와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키텍처를 보면은 결국은 LPDDR을 위로 쌓아 올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세 선폭에 훨씬 더 좀 효과적인 이제 소재가 유리라는 걸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기술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이번 주에 또 삼성전기가 또 유리기판 시제품을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에 가장 앞서 있죠. 이미 유리기판이 이제 대량 생산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내년, 내후년 정도면 유리기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그 상용화 시기를 미리 앞당기기 위해서 주요 이제 기업들이 공급망을 이제 확충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빛 레이저가 주목을 이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제 사실 시장이 우리 투자자분들 좀 속상하셨을 거예요. 네.
개장 초반에 미국장이 어제 올랐었다 보니까 일제히 다 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만기에 효과가 크죠. 외국인들이 네. 사실 어제 선물은 좀 쇼커버를 좀 해줄 줄 알았는데 네. 막판에 그냥 선물까지 그냥 매도로 전환이 좀 돼버렸거든요. 네. 이제 그런 들고 흐름이 갔어요. 나오다 보니까 그러고. 전강 후약에 굉장히 좀 부진한 이제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한빛 레이저는 장 후반에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3분봉 차트거든요. 예. 딱 2시 반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해가지고 장막판에 이제 종가 관리를 굉장히 좀 강하게 예. 잘 해줬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에 이제 흔들림이 다소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한빛 레이저는 박스권 상단에 대한 이제 돌파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종가보다 조금만 낮춰가지고 한 2% 정도만 매수가를 낮춰서 한 6,700원 정도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7,700원, 손절가는 5,700원 좀 잡아보고 지금 딱 흐름은 네. 일단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1차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은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요 상단을 이제 뚫고 나면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또 한 번 더 분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박스권 돌파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면서 목표가 7,7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한빛 레이저, 이 유리기판, 유리 가공 기술, 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GTC 2025의 핵심도 유리기판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새로 나올 루빈, 뭐 GB의 이번 새로운 시리즈들도 다 유리기판. 삼성전자의 이 저전력 반도체도 유리기판 없으면은 안 된다. 여기서 조금만 이야기 더 가볼게요. 뭐냐면 뭐 리뷰도 좀 함께 해주시면 네네. 왜 삼성전기와 SKC는 안 가고 아, 얘네가 대장인데 왜 밑에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또 이런 애만 계속 돌아가느냐 이런 질문 많이 있거든요. 대장은 이 둘이잖아요. 삼성전기와 그게 이제 SKC. 시장에 이제 이 테마나 재료가 이제 반영되는 예. 성격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실제로 어떤 테마가 딱 부각됐을 때 진짜 대장주,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쪽 이슈라고 보면 진짜 대장주, 지금 CXL이든 유리기판이든 다 삼성전자가 이슈를 띄우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공급망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역시나 중소형주들, 이 장비 기업들이 없던 매출이 이제 새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당장 뭐 유리 인터포저를 도입하고 유리 기판을 도입한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삼성이 1년에 수십조 원의 이제 매출을 내는 회사인데 네. 거기에 유리 기판이 보태진다라고 하더라도 미미한 변화거든요. 근데 캠트로닉스라든지 필옵틱스라든 이런 기업들은 네. 매출이 1,000억만 늘어나도 영업이익이 거의 한 200~300억씩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소형주들이 먼저 이제 움직이는 게 시장의 이제 습성이다. 생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됐을 때는 삼성전기라든지 SKC 같은 이런 네. 기업들의 흐름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SKC는 필옵틱스가 움직이기 전에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SK 앱솔리스라는 이제 자회사 네, 있죠. 덕분에 네.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어제는 또 SKC도 한 7, 맞습니다. 8% 정도 네. 움직였어요. 왔어요. 장 후반에 뭐 장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기 때문에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또 SKC가 본격적인 이제 또 반등 흐름이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유리기판 수혜주 안에 저는 SKC도 반드시 이제 포함을 좀 하셔야 된다. 중대형주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지금 좀 사주고 있는데 SKC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동시만기일이 좀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도 이제 조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해두면 SKC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필옵틱스 필옵틱스 볼까요? 네, 리뷰를 네, 바로 그러면 네, 해드리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네, 필옵틱스 리뷰를 좀 해드리면 요게 이제 3월 10일 날 요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뭐 그냥 막 갭상승 출발해서 막 달리는 종목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0일 날 말씀드리고 그날도 뭐 한 1% 정도 내외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 다음날 이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날은 오히려 마이너스 5%로 개파락 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대 한번 만들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 어저께 또 장중에 6%가 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20%가 이제 훌쩍 넘게 넘었습니다. 수익을 이제 기록을 했다.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만 뭐 저는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필옵틱스는 이 유리기판 특히 TGV 쪽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지금 앞서 네.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과 인터포저 이쪽 공급망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가장 주력 기존의 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쪽에서 삼성과 거래를 좀 했던 레퍼런스가 없어요.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캠트로닉스도 같이 네.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장중에 15%가 넘게 15% 이제 갔어요. 급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옵틱스하고 캠트로닉스를 비교를 좀 한번 해보면 캠트로닉스도 역시 이제 TGV 쪽이고 요번에 이제 필옵틱스하고 같이 유리 인터포저 제안서를 이제 삼성에다가 제출을 했잖아요. 네. 이슈는 똑같은데 필옵틱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가요. 근데 캠트로닉스는 아직도 시총이 4천억 대거든요. 근데 이제 외형을 보면 매출액은 오히려 캠트로닉스가 필옵틱스보다 더 크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필옵틱스보다 3배가 넘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총은 반이 안 되니까 필옵틱스 주가가 정당화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캠트로닉스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그런 이제 또 기대감이 이제 접근법.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어제는 캠트로닉스가 훨씬 더 강하게 급등을 했고 또 캠트로닉스는 플러스 알파가 애플이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되면 폴더블 폰 출시를 하잖아요. 그 폴더블 폰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도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 재료로 본다라고 하면 뭐 캠트로닉스도 어제 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나왔어. 캠트로닉스가 네.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으니까요. 한 33,000원대 이상까지도 추가적인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리기판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방산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준호 매니저가 이제 또 어떤 기술적 분석도 다 깨는 좀 예지력을 갖고 있는 사나이가 됐다. 무슨 얘기냐? 현대로템 우리가 어제 차트 분석하면서 와, 이건 차트 분석의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고점에서의 이 대조정 신호가 왔는데 네. 아, 이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현대로템 차트를 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맞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현대로템이 어제 기술적으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네, 보였지만 사실 보였죠. 이거를 개의치할 필요 없다. 뭐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방산 섹터는 우리 한 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고 그렇게 말씀드리자마자 그날 시장도 좀 불안했었는데 예, 어제 불안했잖아요. 11%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일 어떤 낙폭을 그대로 좀 회복하면서 신고가 행진이 다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방산, 특히 이제 K방산은 현대로템은 또 다음 주에 이제 폴란드의 2차 또 이제 K2전차, 흑표전차의 추가 2차 계약 수주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도 적용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갭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정강 후약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실질적인 수혜주와 또 이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도 좀 다소 자유로울 수 있는 방산 섹터에 좀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위 산업 섹터의 어떤 순환매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유럽 쪽에서의 어떤 이제 대규모 이제 방위비 증액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 우리 국내 K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네.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바로, 예. 가성비,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독일에서 이제 폭스바겐도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또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 예. 쪽에 진출을 한다라고 예. 하는데 그래서 바로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독일이 저렇게 하고 지금 폭스바겐도 나간다고 맞아요. 한다? 그럼 유럽이 독일 무기 쓰고 유럽 네. 무기 쓰지? 한국에게 왜 주겠냐? 지금 약간 방산 쪽 숏 세력들은 지금 맞습니다. 그런 논리를 좀 하시거든요. 이제 방산 됐어. 네. 근데 어제 현대로템 보여줬냐? 네. 근데 그것도 안 맞아요. 맺고 그러니까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약간 또 이제 원전 같은 경우 같아요. 원전도 사실 원전이요? 종주국이 사실상 이제 유럽인데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제 이번에 뭐 체코 아직 이번 달에 확정이 되지만은 네. 이제 체코 원전 수주와 종주국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주를 따내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K방산 같은 경우도 워낙에 또 가성비를 앞서서 결국에 이제 폭스바겐도 사실 이제 시작하는 거고 새롭게 이제 방산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래도 이제 K방산의 온다, 추가 우리한테? 수주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폭스바겐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중국 업체들과의 어떤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있었고 유럽 전체적으로 테슬라만 지금 이제 수요가 감소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수요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제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의 공장 10곳 중에 2곳에서 많으면 3곳 정도가 좀 폐쇄할 수 있다. 그 공장을 이제 방산 또 군수 업체로 이제 돌릴 수 있다라는 네. 소식이 나와줬는데 실제로 폭스바겐은 예전부터 이제 방위 산업 쪽에 좀 진출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인 게 유럽 최대의 이제 라인메탈이라는 이제 방위 산업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차라든지 아, 예, 예, 탱크 예, 또 그리고 예. 미사일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예. 유럽 최대 기업인데 그 라인메탈의 그 자회사의 합작 투자사가 바로 이제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 이제 폭스바겐이 방위 산업 쪽에 좀 준비를 해왔던 부분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공장이 10곳 중에 한 2-3곳을 폐쇄한다고 했을 때 이제 군수 공장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래도 빨리 우리 못 따라잡는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초기에 좀 빠르게 사실상 이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K방산의 사실상 기술력과 또 그리고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폴란드의 또 2차 계약 수주가 이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유럽 내에서의 어떤 수주가 이어질 수도 있고 유럽뿐만 소문이 아니라 나겠죠. 중동 쪽도 네. 충분히 K방산의 어떤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꼭 미국과 독일의 수주를 안 해도 그 외에 어떤 유럽 국가의 어떤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관점에서 방사는 또 이제 관세 리스크에서 다소 피해갈 수 있어서 당분간 우리가 피난처 역할로 4월 2일 전까지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탑픽 한번 볼까요? 어제 현대로템도 얘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도 했고 다 해서 네. 이제 저희가 뭐 고평가 이게 아니라 주가 안 오른 게 없어요. 뭐 찾기가 네. 힘들어요. 사실상 뭐 하나 시스템도 다 다 했고. 말씀드렸고 뭐 드론 관련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래도. 굳이 한번 또 꽂아 네.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퍼스텍이라는 기업이 예.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20% 가까운 상승이 하루 만에 좀 나와주기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약간의 가격 조정이 충분히 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물량 소화,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의 물량 소화를 충분히 끝마친 상태에서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퍼스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도 무기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우주 항공 또 그리고 무인화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방위 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그 외적으로 유콘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실질적으로도 이제 폭탄 드론을 또 공격적으로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드론 출시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지뢰 제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퀴즈, 재건의 그죠. 또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어서 드론과 또 그리고 지뢰 제거 또 그리고 이제 국내 어떤 방위 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망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퍼스텍이다라는 판단에 결국 이제 방산 섹터는 돌고 순환매가 이어지고 또 스모클 기업들까지 순환매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저는 퍼스텍이 2차 시세가 분출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관점에서 퍼스텍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사체 쪽에도 한 발 담그고 있고요. 지뢰 제거에도 맞아요. 담그고 있고 드론도 담그고 있고. 드론도 담그고 있고 사이즈가 좀 작지만 그게 또 이제 변동성에는 매력이 있는 퍼스텍. 자폭 드론도 작년에 출시하기도 했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방산 안 오른 종목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평가다 유럽이 왜 한국한테 무기 주겠냐 이런 논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민 매니저의 픽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유럽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 저는 네.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디스를 하시는 분들이 세우는 논리가 네. 아니 유럽 기업들이 유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유럽 방산 기업들이 이제 키울 독일이 또 거다라고 잘하잖아요. 하는데 네. 라인메탈 얘기 방금 네. 이제 준호 매니저가 해주셨는데 실제 지금 라인메탈 주가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을 네. 하고 있어요. 독일이 균형 재정 원칙을 이제 깨고 자주국방이나 이런 이제 유럽 이제 사실 쏟아붓는다. 나토 회원국들의 네. 이제 방위를 이제 독일이 이제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라인메탈이 이제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이제 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K2 전자, 그다음에 이제 자주포, 뭐 현궁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사실 이게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품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유럽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생산을 해서 전장에 실제로 이제 투입을 한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유럽의 이제 방산 기업들이 키우는 게 본인들의 이제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맞는 그렇겠죠. 얘기지만 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말 굉장한 이제 효율성을 가지고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고 납품한 국가들이 뭐 폴란드를 예를 들어 보면 굉장한 만족도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뭐 몇몇 노이즈들이 좀 있어요. 이제 폴란드에서 실제로 이제 뭐 K2 전차 2차 이제 수주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미국산 이제 전투기를 구입하는데 돈을 이제 써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돈이 나오고. 없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럽도 절대 이거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이제 방산 기업들을 이제 키운다는 게 한 2, 3년 이후에는 우리 방산 기업들한테는 조금 위협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당장의 이제 수주 사이클이라든지 이미 또 막대한 수십조 원의 이제 수주 사이클을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이제 뭐 악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많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뭐 공매도에 대한 뭐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신규 접근하기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는 거. 뭐 그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과 이제 단기적인 그렇고요. 관점의 네. 접근 전략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뭐 중소형주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중소형주 호응을 하나 맞춰보면 네.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예. 있어요. 아이셋. 네, 근데 요것도 사실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네. 방산 기업들이
뭐 최근에 다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i3 시스템도 특히 이제 K2 전차라든지 이제 자주포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 이제 적외선 영상 센서 있잖아요. 센서요. 특히 밤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 눈으로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상 센서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뭐 우리 방위 품목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상 센서를 공급하는 기업이 i3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좀 빠르게 개선이 좀 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그리고 또 한 2주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여서 i3 시스템 정도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차트가 i3 시스템. 우리가 이제 외울 때 그냥 i 세 명의 시스템 하는 i3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적외선을 했습니다. 퍼스텍과 함께 봤고요. 자, 준호 매니저. 네. 뭐 이것도 같이 가겠습니다만 GTC 202호 이제 이거 유리기판 얘기는 저희가 다 했는데 네. 지금 GTC 2025를 보는 또 다른 투심은 양자입니다. 젠슨왕 때문에 양자 완전히 폭망시켜서 미워하실 텐데 네. 떡하니 지금 퀀텀데이가 잡혀 있어요. 20일 날 잡혀 있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이때 약간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뭐 젠슨왕 CEO도 지난번에 이제 양자가 상용화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 뭐 아이온큐부터 시작해서 뭐 리게틱 컴퓨팅 같은 대부분의 어떤 양자 컴퓨터 관련 정보들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젠슨왕 때문이에요. 네, 오히려 지금 젠슨왕 CEO가 이제 컴퓨터 데이를 열면서 사실 젠슨왕 CEO도 양자 쪽에 굉장히 관심이 높고 진심이었다. 사실 이제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앞다퉈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어떤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틀 전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또 이제 급반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일본의 이제 대규모 투자 은행에서 대규모 이제 아이온큐의 지분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아이온큐가 급등 나왔고 전일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관련 또 양자 보안 관련 종목들이 우리 국내 가더라고요. 증시에서 어느 정도 네. 장 초반에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어떤 상용화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처럼 생각보다 이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저기 양자 컴퓨팅이 아무리 빨리 상용화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그 CEO들의 어떤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좀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양자 컴퓨팅의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 자체가 이제 빨라야 한 5년, 뭐 늦어도 한 10에서 15년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간중간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 보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충분한 조정이 나와줬을 때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또 그리고 젠슨왕 CEO까지도 계속해서 양자 관련된 관심과 또 그리고 이제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거는 맞지만은 앞으로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에는 우리가 확실한 조정을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0일 퀀텀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일 날 젠슨왕이 말해주겠지. 이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끌고 가는 이런 건 좀 너무 위험해요. 입만 바라보면서 한번 가보는. 근데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최근에 좀 최근 상승 흐름이 그것도 반영돼 있다. 나와줬고 아이온큐도 좀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네. 들어와줬다가 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기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우리 국내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우리 개별적인 이슈를 어저께 우리 정부 차원의 투자도 많이 그거죠. 하기도 했었고 네.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일단 주가의 큰 움직임은 결국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온큐를 비롯한 리게팅 컴퓨터의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같이 다음 날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CEO의 어떤 발언들, 네. 뭐 상용화 시기가 생각보다 빠를 것이다, 아니면 늦을 그런 것이다. 거 원하는 거죠, 그거에 지금. 대해 맞아. 네.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망감의 조정이 나와줬을 때 매수를 해야지 오히려 기대감으로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딱 증폭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상투에 매수를 해버리면 또 오히려 올린다.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는 것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양자의 픽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저는 뭐 양자 관련해서 준호 매니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요? 저는 양자 왜요? 상용화 시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네. 양자 관련된 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구글 윌로우가 이제 공개됐을 때 왜 시장에서 이제 엄청난 충격을 좀 받았냐면 결국 양자는 이제 큐비트를 현실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큐비트를 이제 구현하는 기술이 뭐 초전도 방식, 이온 트랩 방식, 이제 뭐 강자 방식, 뭐 여러 방식들이 네.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구글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초전도 방식을 이제 가지고 윌로우를 이제 구현을 했죠. 했었어요. 이게 네. 무슨 이제 의미냐면 사실은 이제 큐비트가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오류를 제거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상용화 시기를 이제 앞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좀 중요한 이제 단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글이 윌로우를 공개했을 때 전 세계가 이제 충격을 좀 받았던 게 그 오류를 잡는 기술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네. 큐비트를 이제 늘렸을 때 그 오류가 이제 줄어드는 걸
통계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기술하고 똑같은 기반으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양자 컴퓨팅 이제 그렇죠. 칩을 네, 공개를 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용화 이제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중국과 미국이 왜 이렇게 양자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어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돈이 안 되는 쪽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서 좀 뒤늦게 맞아요. 양자 네. 관련된 이제 중요도를 이제 인식을 하고 관련된 이제 정책이라든지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저는 뭐 발전된 이제 인식이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뭐 방산 관련된 네. 종목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런 패권 전쟁을 할 때 사실 이 방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산이나 국방력에 있어서도 이 양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핵무기를 개발할 때 그 당시에도 미국과 이제 구소련 네.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갈등을 했잖아요. 누가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이제 결정된다. 뭐 이런 경쟁을 네네. 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또 영화화되기도 했었고요. 그 과정들이. 이 양자를 개발하는 과정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년,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밤에 네. 이제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 17%또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실제로 상용화돼가지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게 D-Wave 퀀텀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상용화해가지고 매출이 너무 잘 나와서 지금 주가가 네. 17%나 네.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그래서, 흐름들을 감안하면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제가 실제로 1월 달에 여러분들께 그 ICTK 소개해드렸잖아요. 양자 내성 암호 칩이 이제 탑재된 암호입니다. 반도체 칩을 대량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1월 이후에 정말 저점이었거든요. 네. 50%가 넘게 급등했어요. 2월 달에도 2월 10일인가 KCS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도 그냥 누워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사놓으시면 분명히 이제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이 온다. 어저께 27% 급등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퀀텀데이는 실제로 상용화 시기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장이 네. 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KCS는 그렇다면, 네. SK텔레콤하고 양자 암호원 칩을 개발했잖아요. KCS. 실제로 SK텔레콤은 아이온큐하고 전략적 제휴를 이제 지난달에 이미 맺은 상태예요.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은 양자 통신에 대한 통신이죠. 기술을 가지고 이 두 개가 이제 양자 관련된 기술의 양대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두 기업이 만나서 양자 관련된 기술 빨리 상용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는 이제 KCS가 부각이 좀 되는 거거든요. 저는 뭐 ICTK도 지금도 저는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만 KCS가 그나마 아직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단계니까 충분히 저점 공략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픽은 KCS 또 ITCK도 마찬가지지만 봤고요. 20일이 퀀텀데이입니다. 젠순왕 CEO 본인이 망쳤던 양자 관련 주들 본인이 끌어올릴지 젠순왕의 양자 관련한 입도 포인트다. 어제는 우리 정부도 이제 양자 쪽에 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저희 GTC 2025의 뭐 유리기판 퀀텀 이야기까지도 해봤고요. 리뷰를 좀 해보죠. 준호 매니저.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YG 엔터테인먼트 두 개를 가보도록 할까요? HD 네. 현대 인프라코어도 죽을 듯 안 죽고 있는데 재건의 어쨌든 아이콘입니다. 맞습니다. 재건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도 했고 또 중국에서 다시 굴착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건설 중국 라인도 경기에 갔어요. 또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소식도 나와주기도 했고요. 특히 뭐 HDD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또 굴착기 점유율 또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또 이제 휴전의 가능성. 지금 사실 푸틴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지금 이제 미국과의 노이즈인데. 네. 얘기가 분명히 더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지만은 일단 휴전에는 동의한다라는 네네네. 얘기를 했고 휴전에 동의하지만은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 상향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에 푸틴과 트럼프의 어떤 전화 통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결국에 저는 뭐 휴전은 결국 이제는 동의를 할 것이라 보고 있고 종전까지는 약간은 좀 이제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 휴전과 종전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근데 HD현대 인프라코어를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스몰캡 종목들보다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좀 이제 굵직한 좀 이제 어떤 대형주들을 우리가 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게 결국 얘는 또 이제 그 K2전차의 디젤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현대 로템의 어떤 움직임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또는 종전까지
바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시장의 어떤 관세 리스크로 굉장히 좀 피로도가 쌓여 있고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개별 이슈로 HD현대 인프라코어가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중국의 어떤 이제 건설 경기 어떤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HD현대 인프라코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4월 2일까지 우리가 좀 피난처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YG 엔터테인먼트 제가 YG 플러스의 후속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 YG 플러스와 함께 최근에 시장과 무관하게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좀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면서 사실 뭐 관세 리스크에도 자연스럽게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게 문화 교류는 관세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최근에 또 로제에 이어서 또 이제 제니도 또 지금 솔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다시 그 빌보드에 거의 84위까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좀 큰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다시 한번 완전체로 7월부터 이제 블랙핑크 멤버들이 다시 한번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블랙핑크 전원이 모였어요. 완전체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음원 수익과 음반 수익은 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올해 하반기에 블랙핑크의 또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또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했을 때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엔터 섹터들은 우리가 또 피난처 역할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긴 오겠죠. 중국에 우리 원래 이번 이쪽에 달에 왔었어야 되는데 온다고 했었었는데 이게 한중간의 어떤 관계가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의 약간의 지금 정치 그렇죠. 리스크로 인해서 그 시기가 조금은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이 한알령 중국의 문화사절단의 한국 방한과 또 우리 국내 어떤 이제 내부적인 정치 리스크만 좀 해소되면은 그게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방한 날짜가 잡히면 다시 한번 한알령 관련 종목들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상이 다음 주 정도면은 네. 이제 정치 관련한 리스크는 좀 해소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미리 다시 한번 맞아요. 한알령 사절단이라든가 한알령 해대 기대감도 이제 좀 얘기를 해서 YG 엔터까지 갔고요. 하나를 더 볼 텐데 영민 매니저 네. 우리 파미셀 하면서 네네. 파미셀과 약간 이게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코오롱 티슈진 있잖아요. 네네. 어제 코오롱 그렇죠. 티슈진 한번 했을 때 시청자들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네. 이게 한번 우리가 크게 당했는데 네. 이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있어서 그 두 개 한번 가볼게요. 티슈진도 네. 제가 이제 저희 일발 말고 네. 낮에 하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했었어요? 이틀 전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예. 30%가 급등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관절염 치료제 관련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결국 이것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인보사가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잖아요. 아픔 줬잖아요. 사실 저희 예. 어머님도 이제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제가 원래 인보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판 허가 받고 건강보험에 등재됐을 때 이제 인보사 맞으시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원료 조작 얘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다 이제 폐기가 된 상황이지만 어쨌든 성분 조작했던 그 악재를 딛고 미국에서는 임상이 지금 굉장히 잘 진척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총이 또 4조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5만 원 위에서는 조금 이제 따라붙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요? 또 지주회사 코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뭐 상법 개정안 네. 어저께 이제 국회 통과했잖아요. 그 코오롱을 노려라. 네, 이건 어때요? 코오롱도 이제 주가가 올라갔기 네. 때문에 코오롱은 아직도 저 바닥에 있어요. 네. 지주회사 코오롱은 이제 충분히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 최근에 움직인 거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영역이라고 보고 갖고 계신 분들은 고점 대비 한 5에서 7% 정도 익절 라인만 좀 설정해두고 들고 가는 전략. 신규 접근은 오히려 조금 이제 안 되고.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 네. 접근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파미셀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파미셀은 아직도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이제 겨우 저는 무릎을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파미셀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두산이라든지 엔비디아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GTC 2025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빈이라든지 또 이런 얘기들. 물론 저는 다음 주에 사실 루빈보다는 엔비디아의 최근에 이제 소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높고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 요게 더 그거죠. 이제 이슈가 될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뭐 AI 가속기에 대한 가장 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파미셀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재료까지를 감안하면 네. 오히려 따라 붙고 싶다라고 하면 좀 파미셀을 좀 더 강하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파미셀을 왜 했냐. 이게 이름이 코오롱 티슈진이고 파미셀도 여기 첨생법인 것 같죠? 그러나 다릅니다. 네. 동박 쪽으로 가는 반도체 라인을 보셔라. 이것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가야 됩니다. 네.
트럼프의 또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오늘? 저는 뭐 대내외 이제 정치나 정책 리스크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달 말부터 공매도 재개 뭐 그리고 네. 또 이제 3월 달에는 또 이제 감사보고 제출 기간으로 상패 시즌이잖아요. 상패.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실 고성장 섹터. 에 있는 태동기 산업. 결국에 고성장 섹터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하반기에 매출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고성장 섹터의 가장 핵심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봇 섹터와 거기에다가 최근에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방위 산업을 같이 합칠 수 있는 교집합적인 요소가 있는 유진 로봇이라는 기업을 유진 오늘 로봇이요. 탑픽적으로 한번 예, 들고 와봤습니다. 유진 로봇. 일단 네. 뭐 자율주행에 필요한 종합 기술을 개발하는 로봇 업체고요. 뭐 청소용 그리고 유비쿼터스 관련된 홈 로봇뿐만 아니라 군사용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들어가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결국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이제 무인 공장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지금 국내 대표 기업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망에 또 이제 유진 로봇이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삼성이 항상 이제 무인 공장 도입 추진 소식 나올 때마다 항상 좀 탄력 있게 움직였던 기업이 유진 로봇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T로보틱스와 클로봇과 또 MOU를 체결하면서 삼성이 진짜 무인 공장 도입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구나. 예. 그러면 이거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조업을 하고 있는 모든 이제 국내 대기업들 또 중견기업들도 다 잇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의 전환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유진 로봇이다. 그 중에서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 관련해서 대표 제품이 이제 고카트예요. 그래서 고카트가 자율주행 이제 물류 로봇으로 뭐 공장이나 물류 창고, 병원에서 자재 운반이라든지 배송 업무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데 고카트가 이제 앞으로 다양한 국내 대표 기업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인데 제조업 업체의 어떤 생산 라인에 어떤 설비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레이더 센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자율주행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팩토리 사실상 첨단 산업의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사실 물류 이동 로봇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자체적인 라이다 센서까지 개발을 하면서 유진 로봇의 어떤 밸류체인 그리고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군사용 로봇인데 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정찰용 로봇 롭헤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롭헤즈가 과거에 이라크 현지의 작전 지역에 투입이 돼서 자이툰 부대원들과 함께 폭발물 제거와 그리고 위험 지역 수색 정찰을 임무를 수행했던 바가 있어요. 임무를 수행했어요? 맞습니다. 임무를 이라크 현지 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의 가장 이제 첫 번째 우선시돼야 되는 게 결국에 지금 이제 영토의 4분의 1 정도 깔려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퍼스트. 그 로페즈가 이제 폭발물 제거와 또 지뢰 제거에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퍼스트에게 또 후속지 역할을 하면서 또 로봇의 어떤 고성장 섹터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정치 리스크들을 다 좀 피해갈 수 있는 게 결국 진짜 폭발적인 성장하는 기업은 공매도 세력이 온다고 하더라도 쇼커버리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로봇 섹터를 제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올 한 해는 로봇이 정답이다. 로봇 자율주행 자유로가 핵심이다라고 늘 강조해 드렸는데 거기에 또 이제 같이 수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시장 여파로 가격 조정까지 나온 유진 로봇이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봤습니다. 자, 우리는 아마 유진 로봇, 그 로봇 청소기 정도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을 텐데 어마어마한데요. 고카트요. 그러니까 네. 공장에서 자율주행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시내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율이동 로봇. 공장에서 맞습니다. 막 돌아다니는 그 자율주행의 군사 로봇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솔루션까지 네. 육각형인데요. 네, 맞습니다. 유진 로봇은 네. 청소기 사업은 2년 전에 완전히 맞아요, 철수해가지고요. 맞아요. 완전 근데 뇌리에는 그것만 있는 완전 맞아요, 산업용 맞아요. 로봇으로 네, 이제 맞아요. 전환이 됐어요. 독일의 예. 밀레하고 이제 협력해가지고 네. 실제로는 지금 산업용 로봇이 완전히 이제 주력으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네. 조능아 이제 설명해 주시는 이 산업용 로봇 쪽에 좋아요. 방점을 좀 두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7,800원을 일단 한번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9,400원 라인대. 최근에 어떤 낙폭은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서 9,4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대는 6,6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유진 로봇이었었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는 레이저입니다. 한빛 레이저, 유리기판 관련주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